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all by address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call by value와 call by address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call by address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배열에서 인수 전달과 call by address 확실한 관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도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오 과장님이 매뉴얼을 아마 번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함수에게 호출하는 거죠. 자, 나대기 좋아하는 대리인지 나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 과장이 이 나대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나 대신 일을 해 달라고. 나대리 이 매뉴얼 번역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과장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나대리는 안 하고는 안 되겠죠. 자, 이때 이 나대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할 때 매뉴얼을 번역해 달라고 했는데 매뉴얼이 뭔지 모르면 번역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 과장님은 나대리에게 이 매뉴얼을 인수라고 하죠.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 자, 일단 call by value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call by value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값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 과장님이 나도 여기 매뉴얼 중에 일부분은 좀 번역해야 되니까 나대리도 이 매뉴얼을 똑같은 거 복사를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 과장님도 자기가 매뉴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복사본을 나대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call by value 방식입니다. 매뉴얼 복사본을 따로 가진다. 그래서 우리 실제 C 프로그래밍에서는 메모리 똑같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값이 3이었었다면 3이란 값이 전달된다 했었죠. 이게 바로 call by value이다 이거죠. 근데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나중에 이 나대리가 이 매뉴얼에 보세요. 줄도 꺼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시라 이렇게 열심히 적어놓고 번역도 해놓고 어쨌든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자, 호출된 나대리 함수가 매뉴얼을 변경을 했다면 오 과장의 매뉴얼도 바뀌어져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수를 전달한다고 할 때 그것을 또 구분하자면 실제 진짜 인수, 실인수 그리고 함수 측의 인수는 가인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달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전달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인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대리가 오 과장님이 주신 매뉴얼 복사한 거죠. 복사본에 뭐를 이렇게 막 열심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 적은 내용은 나대리는 갖고 있지만 오 과장님의 매뉴얼에는 그 정보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함수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실인수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함수의 독립성 보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 이겁니다. 장점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대리가 여기 매뉴얼을 번역하면서 커피도 쏟고 껌 씹었다가 급하니까 매뉴얼을 칙 찢어서 껌을 뱉었다 하더라도 오 과장님의 매뉴얼은 꺼득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나대리가 여기에 매뉴얼에다가 번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적었지만 오 과장님은 하나도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반환. 과장님, 제가 번역한 건 이래요. 내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라고 반환을 해줘야만 알 수 있잖아요. 자, 일단 반환은 뭐 나중에 반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일단 큰 장점은 뭐다? 독립성 보장입니다.
나대리가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오 과장님의 매뉴얼은 끄떡 없다라는 것.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단점은 뭐냐면 이 오 과장님의 매뉴얼을 나대리가 복사하려면 사실은 회사니까 돈은 안 들겠죠.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사기에서 이 매뉴얼이 100페이지라면 100페이지를 다 복사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하는데 무엇이 듭니까? 시간이 들고 돈도 들죠. 이걸 우리 컴퓨터에서는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의 낭비가 생긴다 이겁니다. 여기 call by value이고, 그럼 오늘 배울 call by address는 어떤 건데? 볼게요. 자, 역시 오 과장님이 나대리에게 함수에게 호출을 합니다. 나대리 이 매뉴얼 번역 좀 해줘 했을 때 이 매뉴얼 책을 나대리한테 주는 방법입니다.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call by address는 그냥 원본을 주는 거예요. 오 과장님이 갖고 있던 매뉴얼 책을 누구한테 준다? 그냥 나대리에게 다 주는 거죠. 나는 나중에 나대리가 주는 거 받아서 더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일단 주는 거예요. 그냥 원본을. 우리 처음 보는 거죠. 원본을 주는 거다. 결국 공유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call by address예요. 오 과장님은 없죠. 지금 매뉴얼. 그러면 이 나대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번역을 한다거나 내용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도 칠해놓고 뭐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를 한 다음에 질문 볼게요. 가인수 내용을 변경했다면 오 과장의 매뉴얼인 실인수도 바뀌어져 있을까? 이게 지금 누구 거예요? 원래 오 과장님 거죠. 오 과장님 걸 준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 오 과장님한테 돌려주었다면 오 과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뭘 보는 겁니까? 번역도 보고 내용이 추가된 것도 보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단점이 뭐고 장점이 무엇일까? 이거죠. 자,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복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실 복사기에 가서 매뉴얼 100쪽을 복사할 이유가 없죠. 그냥 과장님 거 줘버리면 되니까. 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적게 들고 자원 낭비가 없는 거죠.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만일에 이 나대리가 여기에 번역하고 이런 건 좋은데 하도 급해가지고 아니면 실수로 커피를 쭉 쏟아버렸어요. 이 매뉴얼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받아보니까 헐? 매뉴얼에 커피 자국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대리가 매뉴얼에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 수정 내용이 오 과장님이 원하는 번역이라든가 추가 내용이 아니고 엉뚱하게 찍 찢어져 있다거나 커피 쏟아져 있는 엉뚱한 결과도 자신은 오 과장님은 받아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할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방법, 지금 방법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거죠. 여러분 또 나중에 여러분의 시험 기간에 공책을 빌려줄 때 친구가 빌려달라고 할 때 그래 내 거 가져가서 보고 갖다 줘 하는 방법은 call by address. 나도 공부해야 되니까 너 복사실 가서 돈 주고 복사해. 니 거 내 거 따로 해. call by value 방식입니다. 그래서 call by address와 value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많이 사용되느냐면 당연히 call by value 방식입니다. 니 거, 내 거 구분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게 더 좋다는 거죠. 하지만 독립적이다 보니까 해결 못하는 게 있더라. 그럴 때는 뭘 쓴다? call by address 방식을 써야 하는 겁니다.
자, call by address가 꼭 필요한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내용을 바꾸거나 정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메인 함수에 x, y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호출하네요. swap value,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인수 전달이 일어나더라. 이 인수 전달 방법이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운 call by value 밖에 없으니까 call by value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인에 있는 x의 값이 전달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함수 호출이 되면 이 지역 변수 메모리가 생기고 그리고 템프는 swap value 지역 변수. 그러면 call by value니까 복사본의 값만 전달된다. 따로 갖고 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동명이인이다. 오늘 다 복습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템프 있고 이거 x와 y 두 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면 아마 지우고 쓸게요. 원래는 100, 200이었는데 200, 10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요 세 문장에 의해서. 자, swap value는 열심히 x, y 값을 100, 200에서 200, 100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return 만나면 돌아가지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함수는 함수 시행이 끝나고 나면 메모리 어떻게 되더라? 사라진다 했어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printf로 x, y 값을 찍어 봅니다. 얼마 나옵니까? 호출 후 x 값 여기죠. 100. y 값 200. 응? 원래 100, 200이었는데 호출 후에도 100, 200 그대로다. 이게 우리가 call by value 사실 사용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메인 함수에서 swap value를 호출하는 이유는 왜 호출했을 것 같아요? 그냥 돌고 와서 갔다가 왔다? 아니고 나 대신 이렇게 메인 함수가 나 대신에 swap value에게 이거를 100, 200을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사실 swap value는 열심히 일했어요. 어디서요? 자기 변수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죠.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이 값 두 개를 전달해 줄 방법이 없어요. 왜요? return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return 다음에 보이드형입니다만 여기다 값을 하나 return 한다면 x나 y나 temp 셋 중에 아니면 수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어쨌거나 값 한 개만 return 할 수 있잖아요. 한 개만 리턴해 주니까 리턴 값을 x에 넣어서 200으로 바꾸는 건 되지만 y는 바꿀 방법이 없죠. 아니면 x는 그대로 두고 y를 100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하튼 얘가 값을 한 개밖에 리턴을 못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메인 함수의 변수는 끄덕 없더라. 여기서의 끄덕은 오늘은 문제점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바꿔달라고. 그럼 이 함수에서 swap value에서 메인의 x와 y를 두 개를 실제로 변경하려면 call by address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입니까? 원래 이 함수에서는 다른 함수의 변수 참조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내가 BTS랑 통화 절대로 못할 거예요. 사인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하면? 내 친구 아들이 BTS야. 그러면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인을 받을 수 있다. 통화를 할 수 있다 했었죠. 자, 이 X가 메인의 X를 가리키는 포인트고 이 Y는 메인의 Y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면 만일 포인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포인터는 내 거잖아요. swap value 거. 포인터를 따라가서 200이 있네. 아니면 포인터를 따라가서 얼마든지 10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터의 위대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길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포인터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 길 어떻게 만들어 줘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x가 어디를? 여기를 가리키게 하려면 이 안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메인 함수의 x 주소. 뭘 줘요? 주소를 주소? 메인의 x 주소를 넣어주면 이 주소 번지를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x가 가리키는 곳, x가 가리키는 곳이 메인의 x이네. 오늘 많이 헷갈리나요? 이름도 똑같고 포인트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강의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인트 그리는 거 사실 여러분이 다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알면요. 해볼게요. 자, 메인 함수 void swap value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 상황에서 자, 우리의 목표는 이 함수에서 메인의 x를 가리키게만 한다면 따라가서 참조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된다? 메인 x 헷갈리니까 똑바로 적을게요. 메인의 x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인수 전달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인수 전달은 사실은 무엇이다? 대입문과 똑같습니다. 대입 연산자가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입문이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값이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swap value x에 무엇이 들어있기를 원해요? 메인의 주소가 들어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x를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x에 주소를 보내줘야 될까요? 내가 적어버렸죠. x에 주소를 보내줘야죠. 그리고 y도 역시 y가 아니라 y의 주소를 넣어줘야만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겠죠. y의 주소를 넣어주라 입니다. 할 때 x의 주소, y의 주소를 보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주소를 보낸 거는 알겠고 주소를 전달받을 때 이 x 변수요. 지금 이 x 변수는 현재 정수형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데 주소를 저장하려면 일반 변수는 주소 저장할 수 없다. 무엇만? 포인터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x와 y를 무엇으로? 포인터로 선언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소를 보내주고 받을 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줘야만 주소를 저장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까? 자, x가 실제로 메모리 1310588번지였다면 주소 1310580이 전달돼서 x에 들어가죠. 자,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이 대입문이니까 x는 x의 주소 대입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메인 거죠. 앞에 거는 swap value 함수 거죠.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물리적으로는 메모리 주소지만 그림으로 로지컬하게는 이렇게 그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가 됐어요. 드디어 길이 터진 거죠. 이렇게 나무 함수에 갈 수 있는 길이.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swap value가 지금 호출되어 왔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메인의 이 100과 200을
반대로 교환을 해주는 게 목표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참조를 해야 바꿀 수 있죠. 자, 여기 그냥 x를 참조하면 나의 x죠. 나의 x를 바꿀 게 아니고 이 나의 x에 들어있는 주소 1310588번지의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앞에 뭘 붙여줘야 돼요? x가 가리키는 곳. x가 가리키는 곳이 어딥니까? 메인 함수의 x죠. x가 가리키는 곳 얼마 들어있어요? 100 들어있네요. 이것을 임시로 내 기억 장소 템프에 보관. 다음 y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y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200이죠. y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이 x가 가리키는 곳 여기를 100으로 200으로 바꿔야 하니까 이 장소는 x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무엇으로 준다? y가 가리키는 곳의 값 200으로 줘라. 자, 번호를 적어본다면 1번 문장, 2번 문장, 1번 문장에 의해서 내 기억 장소, 지역 변수에 100이 들어갔고 그리고 2번 문장에 의해서 200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 내 템프에 보관해 놓은 것을 어디에 최종 목표 200을 100으로 바꿔야 되죠. y가 가리키는 곳을 무엇으로 바꾼다? 나의 템프에 있는 값 100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다 깨끗하게 적어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인수 전달에 의해서 포인터 연결이 되었고 1번 문장에 의해서 여기에 100이 대피되었고 2번 문장에 의해서 y가 가리키는 곳의 값 200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2번 문장 그리고 3번 문장 템프에 들어있는 100을 어디에 y가 가리키는 곳에 대입하는 거 3번 문장에 의해서 100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return 지금 보이드형이네요. 할 일 다른 거 없이 반환값 없이 돌아가지 어디로? 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여기 있던 메모리는 싹 다 사라지겠죠. 당연히 사라졌지만 메인 함수의 xy 변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문장 보이드형이니까 실행 다 끝났고 다음 문장 갑니다. 호출 후 x의 값 찍어보니까 x 얼마 들어있어요? 200. y에는 100 들어있죠. 원본은 100, 200이었는데 호출하고 나니까 200, 100으로 함수가 대신 바꿔줬네가 되겠습니다.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내용 그리고 빨간색이 다 사라진 게 바로 call by value 방식이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포인터도 이해하는 거고요. 함수 인수 전달 개념도 이해하는 거고 다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함수 원형을 선언할 때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원형 선언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Ctrl C 여기 위에 가서 Ctrl V 세미콜론 해주면 원형 선언 끝입니다. 뭐 원래 원형 선언할 때 X, Y는 생략해도 좋아요. 근데 이런 건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거 그대로 내 얼굴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원형 선언이에요. 내 눈 감고 내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얼굴 전체를 그냥 탁 보여주는 게 원형 선언이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됐겠습니다. 자, 이 12번 슬라이드와 그리고 조금 깨끗하게 해서 할게요. 여기 10번 슬라이드와 10번과 12번 슬라이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call by address 실제로 사용하는 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메인 함수 그리고 sort sum 함수가 있는데 뭘 하고 싶으냐면 메인 함수의
XYZ 세 변수를 정렬하고 합을 구해보라 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 XYZ 3개 있고 sum 있는데 5, 3, 1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렬을 해보라 이거죠. 정렬을 하게 되면 해야 되겠네요. 1, 3, 5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합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9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누가 해? 내가 왜 해? sourceSum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어쩌다가 지금 X와 G만 바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순서가 다 바뀌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세 개 다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um도 원하고요. 몇 개의 값이 바뀌어야 됩니까? 무려 4개의 변수의 값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call by address는 언제 써야 할까요? 2개 이상의 결과를 원할 때. 우리가 return에 의해서 값 1개는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2개 이상이 되어버리면 return 값 1개는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함수에서 바꿔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결과를 원한다면 1개는 return 값, 나머지 1개는 call by address 아니면 아예 둘 다 call by address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X, Y, Z 3개가 정렬돼야 되니까 무조건 바뀌어야 되겠네. 그리고 return으로 합도 받아야 되겠네. 자, 한번 sourceSum 볼게요. 인수 3개를 전달받습니다. 내가 3개를 바꿔주는 함수야. 그렇다면 포인터 3개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호출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뭘 보내줘야 된다? 주소. 우리 집 주소 남이 알면 마구마구 찾아올 수도 있고 우편물 막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르잖아요. 아무나 모르죠. 우리 주소는 택배 아저씨들만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주소 정보를 넘겨주고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는다? 포인터로 받는다. 그러면 X1은 여기를, P2는 Y를, P3는 Z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니까 마음대로 여기를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일단 함수 호출이 일어나서 인수 전달이 다 된 상태라면 이 sourceSum 함수에서는 나의 포인터를 가지고서 메인의 값을 정렬해 줘야 됩니다. 나는 원래 여러분이 여기서 X값 찍어 보세요 라고 했다면 찍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X 다이렉트로 참조 못하잖아요. 남의 변수니까. 그러나 간접적으로 P1을 통해서는 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P1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메인의 X. P2가 가리키는 곳이 Y. P3가 가리키는 곳이 Z이니까 이 간접 참조를 통해서 메인 함수의 인수를 마음껏 쓸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return하는 값은 3개 더하면 되니까 이 3개를 한꺼번에 더해서 return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알고리즘을 생략했어요. 여러분 if문을 써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를 어떻게든 아마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죠? 1로 바꾸고 여기를 5로 바꾸고. 자, 그렇다면 간접 참조의 또 위력은 내가 간접 참조를 통해서 바꿨기 때문에 반환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반환을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반환 안 해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call by address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반환값 역할을 하네. 이것도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나는 X, 여기는 아니에요. 나는 X는 그냥 call by 포인터 없이요. call by value로 해서 내 X 값이 절대로 안 바뀌게 할 거야. 하지만 Y와 Z는 바뀌게 할 거야. 섞어도 충분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all by address와
배열 전달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수로 배열을 전달할 때는 배열명만 적는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린다고 했잖아요. 배열명만 적는다. 왜? 정확한 이유가 나오네요. 배열은 call by address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왜 그래야 하는지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print arr 함수가 있는데 나한테 배열 하나 보내봐. 그러면 내가 이 배열의 원소 하나, 둘, 셋, n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4개지만 쭉쭉 출력해 줄게. 나는 출력만 해주고 리턴하는 거 없으니까 void형 함수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보낼 때는 배열명만 적으세요. 1차원이든 3차원이든. 그러나 받을 때는 배열이라고 선언해 줘야만 되더라. 1차원이면 1차원, 2차원이면 이렇게 3, 4, 2차원으로 선언해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 왜 배열명만 보내? 왜 배열명만 썼을까? 배열명은 뭐다? 배열명은 배열 시작 주소다 했습니다. 그것도 포인터 변수가 아니고요. 그냥 상수예요. 카운트는. 자, 그래서 카운트는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 가리키는 거죠. 주소, 이 주소를. 그리고 무엇을 보냅니까? 카운트를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하니까 call by address 방식이네. 알겠죠? 근데 call by address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call by address라면 터였는데 얘는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배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포인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배열을 함수로 전달할 수 없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터 전혀 모르고도 배열명만 쓰고 배열로 선언해서 배열처럼 쓰시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포인터로 한번 받아 볼게요. 자, 함수 이름을 써서 주소를 보내니까 받을 때는 포인터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카운트가 인트형 배열이니까 인트형 포인터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만일 여기가 580번지였다면 여기에 저장되는 게 580번이겠고 화살표로 표현하면 나도 여기 가리키네. 결국 공유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소개할 때 오과장과 나대리가 같은 매뉴얼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ARR 0, 1, 2, 3으로 원소를 참조했는데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참조를 하느냐?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생존 총 보는 거죠. 의미만 이야기할게요. 핵심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RR이 가리키는 곳 이렇게 써왔는데 얘는 중간에 무언가가 더 있어요. 이 더하기 i가 뭘 의미하냐면 ARR이 가리키는 곳보다 i개 뒤의 장소, 이 i가 숫자 1, 2, 3 더하는 의미가 아니고 한 개 뒤에, 두 개 뒤에 i개 뒤의를 의미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재 AR이 배열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i가 0이라면 ARR 더하기 0이 가리키는 곳 어딘가요? ARR이 가리키는 곳보다 0개 뒤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별표 ARR이 가리키는 곳보다 한 개 뒤에는 ARR이 가리키는 곳보다 한 개 뒤에 여기 되겠죠. ARR이 가리키는 곳보다 두 개 뒤에라면 여기 되겠죠. 세 개 뒤라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참조할 때 ARR 0부터 ARR 3까지 이 인덱스는 사실은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다?
ARR이 가리키는 곳보다 i게 뒤의 것. 이 i가 0, 1, 2, 3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만 이해해 둡니다. ARR이 가리키는 곳보다 i게 뒤의 것.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편하게. 이렇게요.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라는 거고, 이제 실제 배열을 보낼 때는 call by address 방식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포인트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쓸 줄도 알겠다. 하지만 자, 뒤에 가볼게요. 이거 하나 더 하고 하지만 뒤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 좋은 점은 배열을 call by address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자, 여기서 ARI의 값을 바꾸는 문장, 여기는 지금 찍는 거잖아요. 근데 찍는 게 아니고 단순히 찍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겁니다. ARI 값을 100 증가시킨다. 포인트를 이용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142, 137, 183, 133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카운트 배열이 당연히 바뀌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호출자 메인의 배열이 변경되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리턴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했던 거 복습도 됩니다. 이제 반환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포인터를 알게 되면 배열을 전달할 때 이렇게 사용해도 좋아요. 하지만 좀 전에 했던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권하느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굳이 포인터 쓰지 않고 지금 카운트라는 거는 배열이잖아요. 내가 받는 게 배열이야. 나에게 배열 하나 줘봐. 그러면 나 이 배열에 대해서 찍든지 값을 변경하든지 할게.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코드가 배열 받는 거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포인터로 안 해도 될 때는 안 해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배열은 왜 주소에 의해서만 호출을 하도록 할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거 알고 끝낼게요. 자, 만일 카운트 배열의 원소수가 10만 개인데 call by value로 전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What? 화가 났어요. 자,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우리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배열의 원소수 10개, 20개 이렇게 밖에 안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코딩에서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10만 개짜리 메인에 있는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오 과장님의 매뉴얼을 나대리가 다 복사를 했죠. 복사를 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모리 2배로 들죠. 또 복사도 해야죠. 실제 값으로 call by value로. 값을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시간이 들고 메모리 낭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같이 쓰자 이거죠. 내가 중요한 주소 정보 넘겨줄게. 같이 쓰자 이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 원소수가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전달하는 것은 주소 하나뿐이다 이겁니다. 그 대신 주의할 게 있죠. 사이드 이펙트에 주의해라. 프린트 AR 함수에서 이거는 출력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만일 여기서 값을요 잘못 바꿔서 137로 잘못 바꾼 겁니다. 이 함수에서. 그러면 함수 실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메인 함수에서 이 값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오 과장님은 생각도 못했는데 나대리가 매뉴얼 한쪽을 찢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완벽하지 않을 때는 개발 중간 과정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누가 프로그래머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메모리에 의한 낭비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은 call by address만 합니다.